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다음 주죠. 1월 25일부터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사진으로 과거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이 아닌 현재 모습과 가장 유사한 일명 머그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법에서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오래된 과거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이 신상공개 사진으로 배포돼서 공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안전이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겠죠. 흉악범의 동의가 없어도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상공개법이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집행이 돼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관광대가 폐교로 가닥을 잡고 지역사회 의견 수렴에 착수하자 강원도 내 대학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동해 한중대에 이어서 태백에 자리 잡고 있는 강원 관광대마저 휘청이자 영동권 대학의 생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 관광대는 지난해 9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한다는 사실을 공지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폐교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 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교통, 건설, 물류, 서울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인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가 입학 정원의 20%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게 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전면 백지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자율형 국립고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키는 반면에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이를 백지화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여덟 시 3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심화된 탓일까요? 올해 강원 지역 사랑의 온도탑 모금이 목표에게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의 오세광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모금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 지역의 모금 현황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현재 도내 사랑의 온도는 몇 도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나요? 네. 최하위로 이제 있는 지회는 5개가 있고 그중에 강원도가 포함됐고요. 네. 목표액이 85억 3천만 원인데 거기에 못 미친 70억 원이 모금이 돼서 현재 82.1도입니다. 82.1도. 네, 정규 평균이 101도인 걸 보면 한 21도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작년의 경우는 이 강원 지역의 모금 현황 최종적으로 어떻게 집계가 됐었나요? 작년에는 102도로 마감했습니다. 102도요. 네, 근데 85. 올해는 82.1도.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아까
전국의 사랑의 온도탑은 101도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을 했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고요. 네네. 네, 그 전국적인 평균이 101도로 4,400억 원이 모금됐고, 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중앙회나 이런 큰 지회는 한 90%가 기업에서 기부를 했고요. 아, 기업에서. 네, 기업에서 큰 돈을 내다 보니까 이제 그 기부금으로 인해서 주기 달성이 있고, 근데 강원도의 경우에 기업의 참여율이 5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개인 풀뿌리 모금으로 1월 31일까지 아마 모금이 계속될 걸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그 기업의 참여율이 57%. 강원 지역의 기부가 위축된 원인을 여기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 불황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기업이니까 네.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면서 기부세가 꺾였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 이제 조금이라도 남을 돕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많이 참여하시는데 연초에는 이제 남보다 나의 이제 올 한 해를 위해서 좀 많이 준비하신 기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부에 관심이 낮아지는 현상 등으로 좀 위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랑의 온도탑이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그 1도가 올라가는 건 어떤 기준으로 1도씩 올라가는 건가요? 아, 네. 85억 3천만 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1도가 8,530만 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모이면 저희 사랑의 온도탑이 춘천에 세워져 있는데 네. 5도부터 저희가 5도가 올라가면 5도를 저희가 높이고 이렇게 해서 100도까지 채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우리 강원도의 목표액이 85억 원 정도인데 네, 네. 그러니까 1%니까 8,530만 원이 모금이 되면 이제 1도씩 올라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게 현재는 82.1도에 네. 그치고 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모금된 액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70억 원이 갓 넘었습니다. 70억 원. 네. 85억 원은 모아야 되는데 네. 70억 원. 네. 15억 원 정도가 아직은 모자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올해 사랑의 온도탑 모금 캠페인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1월 31일까지 진행되고 한 보름이 조금 안 남은 상태입니다. 보름이 안 남았네요. 그럼 보름 네, 동안 그렇습니다. 15억 원을 모아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 모금 행사에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독려하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의 열매에서는 1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집중 모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도우미 손길을 내어주실 분께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방문하시면 성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들을 좀 계속해서 돌아보는 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요. 제 네네. 경험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지난주에 그 버스 터미널에서 엘리베이터를 네. 탔는데 네네. 같이 이제 한 분이 타셨는데 그분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었고 목발을 짚고 네. 계셨고 네. 노숙을 하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 일부러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데 그분이 네. 갑자기 제 등을 탁 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놀라기도 하고 약간 좀 두렵기도 해서 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그냥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한참 네. 길을 가고 있는데 네. 왠지 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안 되겠구나. 다시 제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네. 그분한테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적은 액수지만 돈을 좀 드렸어요. 아, 예,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 불편했던 제 마음이 네. 아주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예. 이게 그 남을 돕는다는 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삭막하고 메마른 내 마음에 꽃을 피우는 거구나. 그런 네, 생각을 네. 하게 됐는데요. 저희 슬로건 잠깐 말씀드리면 슬로건이요? 기부로 나를 예. 가치 있게입니다. 뭐라고요?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지금 나를 가치 있게. 네, 지금 그걸 느끼신 것 같습니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그러니까요. 제가 기부를 하니까 제가 좀 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네, 네, 너무 생각했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자,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기부를 네. 희망하는 강원도민들은 각 시군청이죠. 각 시군청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네. 성금 접수처 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열려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어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강원 사랑의 열매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강원 사랑의 열매. 네, 강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 네. 네. 뭐 기부할 수 있는 액수는 뭐 최저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냥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1,000원이라도 기부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왕 뭐 하시는 김에 한 10,000원 정도 기부하시면 더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네. 또 이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하고 자동 연계가 돼가지고 네, 또 네.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부하신 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연말정산 간서 서비스에 옮겨드리고 있고요. 네, 만약 거기서 나타나지 않으시면 사랑의 열매로 전화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영수증을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올해 사랑의 모금 목표액이 강원도는 85억 원인데 현재 70억 원밖에 모금이 안 됐습니다. 이제 보름 남았는데요. 1월 31일까지 모금을 하는데 15억 원이 아직 모금이 덜 됐습니다. 강원도민들의 많은 또 기부 문화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의 오세광 과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원주시가 지난 11일 원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치렀는데요. 이번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이루어진 첫 지역 사례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첫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진행한 건데 우선 공영장례가 뭔지 좀 취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 노인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와 같은 이유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 유지를 위해 공영장례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고인을 말하는데요. 이 공영장례는 이런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장례비 지원 외에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아, 장례비도 지원하고 장례의식까지도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원주시는 지난 11일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를 치렀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김남희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의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도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를 2023년 11월에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근거로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해서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권리 보장을 위해서 기존 장제비 지원뿐만 아니라 장례 추모 의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조례는요, 2023년 11월에 일부 개정되어 조례를 근거로 2024년 1월부터 공영 장례를 시행하게 되었고요. 조례에는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원 내용에는 영안실 안치료, 화장 응구료, 화장 비용 등의 장제비 지원 및 장례에 필요한 물품, 장례 의식비 등 장례 추모 의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서 공영장례를 원주시가 처음으로 치렀는데 지난 11일 진행이 됐다고요? 1월 11일 네. 네, 공영장례
어떻게 치러졌는지 궁금한데 고인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이번 원주시 첫 공영장례 대상자는 원주시에 거주 중이었던 7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입니다. 유일한 가족이라곤 동생뿐이었지만 동생마저도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고 또 거동 불편의 이유로 언니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워 공영장례 서비스를 신청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공영장례는 조문객 없이 치러졌지만 고인이 외롭지 않게 빈소를 마련해 제사상 상차림을 정성스럽게 차려드리고 장례 지도사가 향을 피워 현화 및 절을 올리는 등 예의를 갖춰 장례의식을 치렀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장례 추모의식 후 원주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진행해 유택동산에 산골에 드렸는데요. 기존에는 별도의 추모의식 없이 장례만 치러졌지만 이번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의 애도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마지막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가 향을 피워서 헌화를 하고 또 절을 올리고 예의를 갖춰서 장례의식을 치렀군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지잖아요. 네. 이 공영장례는 며칠장으로 치러졌나요? 마찬가지로 이제 네. 좀 간소화하기는 했지만 네. 3일장까지는 가지 않고 네. 치러졌습니다. 네, 그렇죠. 1일장으로 그냥 네, 마무리가 됐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장례의식을 치러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런 네. 말씀이군요. 계속해 주시죠. 네, 이어서 앞으로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의 장례 사업 계획에 대해 김남희 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앞으로 우리 원주시는 무연고 고인들의 존엄성 향상을 위해서 봉주루 원주 자원봉사 단체와 원주 장례문화원과 함께 저소득 사망자 유가족 및 무연고 사망자 라스트 클린업 사업을 2월 26일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고인들이 이전에 있었던 나쁜 것들은 모두 함께 가져가고 살아생전 좋은 추억들만 남길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인들이 머물렀던 공간에 방역, 폐기물을 처리해드리고 청소, 도배 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정리해드려서 좋은 추억만 남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5년간 봉안할 경우 기존에는 가장 저렴한 나무 봉안함에 봉안하였는데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에 복술복급동 주민협의체가 사기함으로 되어 있는 봉안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나무로 된 봉안함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 사기로 된 봉안함으로 준비를 하겠다. 네. 그 이번에 처음 공영장례 대상자가 된 고인이 7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동생뿐이었습니다만 동생마저도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이번에 언니 장례를 공영장례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관계 단절, 이렇게 무연고 사망, 그리고 고독사가 사실 늘고 있는데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령 인구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공영장례는 장제비 지원과 장례에 필요한 물품, 장례 의식비 등 장례 추모의식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급여의 2배의 범위로 최대 16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지원 신청은 지원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장례 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 성실히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공영장례가 필요해 보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외롭지 않게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공영장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족뿐만 아니라 연고자의 이웃들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변에 혹시나 이 공영장례가 필요해 보이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 이웃 주변을 좀 많이 좀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십니다.
문화재청이 영월 분덕제 동굴을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영월군청 문화유산팀의 강희건 주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월 분덕제 동굴이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분덕제 동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동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분덕제 동굴은 총 길이가 1810m에 달하는 이 국내 석회암 동굴 중에서 그 규모가 네 번째로 큰 동굴인데요. 이 분덕제 동굴은 일단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안에서 발견된 곡석과 석화 같은 동굴 생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분덕제 동굴 안에서 발견된 곡석같이 이 실처럼 가느다라면서 다양한 방향과 형태로 이렇게 발달한 이런 곡석이 국내에서는 일단 발견된 전례가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희귀한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함께 발달한 이 석화의 경우에 돌이 마치 꽃처럼 이렇게 결정이 피어난 그런 동굴 생성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곡석과 석화가 같은 장소에서 연속되어 형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특이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희귀한 생성물이 동굴 전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 발견된 종유관 중에 가장 긴 약 3m 길이 종유관이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 동굴이 밀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생물이 많이 거주하지는 않는데, 살고 있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굴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생태 환경적으로는 크게 발달은 하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런 동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월 읍에 있나요? 분덕제 동굴이? 영월 읍하고 북면 마찰이 사이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북면에 마찰이 예, 맞습니다. 경계에 있군요. 영월 읍과 네, 북면에 그렇습니다. 마찰이 경계에 있는 분덕제 동굴. 아까 곡석이라고 하셨는데, 곡석이라는 게 돌이 이렇게 그 굽이굽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돌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 휘어진 돌이라는 휘어진 돌. 얘기입니다. 아, 예, 예. 네. 아주 일단 시각적으로 보면 신기하게 생겼겠네요. 곡석이니까. 예, 그럼요. 이게 네. 저도 처음 딱 봤을 때 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 참 이게 딱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기괴하게 뭐 설명을 그렇게 생겼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가느다랗게 쭉 뻗어 있는 직선 모양으로 자라 있는 곡석이 있는가 하면, 이건 곡석이 아니고 직석이겠죠. 가느다랗게 쭉 뻗어 있는 직석도 있고, 그리고 기역자나 니은자 혹은 계단 모양으로 된 곡석들이 또 있다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고요? 이런 여러 형태로 성장하는 곡석이? 그렇죠. 이런 뭐 곡석이 기존에도 존재는 하고 있었는데, 예. 분덕제 동굴 같이 실처럼 가느다란 굵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꺾이거나 휘면서 이렇게 발달하는 곡석은 처음 발견된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실처럼 가느다랗게 꺾여 있고, 네.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직접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은 볼 수가 있나요? 지금은 일반에는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이런 곡석들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저도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같이 이제 들어갔었던 박사님께서도 이거를 명확하게 학설적으로도 규명이 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물론 뭐 바람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오소간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런 가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정해진 뭐 종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석화, 이 꽃 모양의 그 석화를 말하는 거죠? 석화라는 게. 예. 이것도 아주 아름답겠네요. 보고 있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분덕제 동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월읍하고 영월군 북면 마찰이 그 사이에 분덕제 터널을 공사하는 도중에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이 공사 중에 보호 조치된 동굴 중에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 된 첫 사례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거 솔직히 처음 듣고서 솔직히 좀 놀랐는데, 이게 전국에 제가 알기로 터널이 2,00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전해 들은 게 있고, 네. 그 수많은 터널을 공사하면서 동굴이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중에 이 분덕제 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게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 동굴 입구 앞에서 그 400m 구간까지 터널 공사를 실제로 하다가 중간에 이제 발견이 된 거거든요. 네. 입구 바로 앞에서 그런 이제 격렬한 어떤 터널 공사가 있었는데도 이 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이 분독지 동굴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어느 정도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네. 그 이후로 보존 상태가 굉장히 훌륭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시민들에게 공개가 될까요?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이제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이후에 또 종합술 학설조사라는 거를 저희가 그 문화유청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돼 있고 그 네. 이후에 보존관리 계획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획과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한 뭐 관람시설도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존이 돼서 영혼의 명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군청 문화유산팀의 강희건 주무관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